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구로 금천구 여행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간략한 여행 노트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면 영상을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역입니다. 오늘은 구로구와 금천구를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열차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이동할게요. 아차, 열차 타는 모습을 못 찍었네요. 그나저나 태평역이 왜 이번 여행지를 구로구와 금천구로 정한 줄 아시나요? 태평역은 구로구와 금천구를 대중교통으로 지나만 가봤고 그 장소들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구로구와 금천구를 처음 가보는 만큼 기대가 큽니다. 저를 설릉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351 69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탑승하는 거 못 찍은 거 미안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찍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설릉역에 도착했습니다. 2호선으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2호선 설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열차가 금방 오겠죠? 역시 2호선은 2호선입니다. 2호선답게 열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제 2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태평역이 2호선 타면서 내선순환과 외선순환 열차는 정말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나 2호선의 경우 중간에서 끝나는 열차는 거의 타본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신도림행 열차를 탔을 때 정말로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여행 동안 특별한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데려다준 276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2호선의 중간 종착인 신도림행 열차로 하여금 특별하게 해준 것 더더욱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2호선의 다른 행성지의 중간 종착 열차도 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운행이 끝나는 만큼 남은 구간도 화이팅입니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역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배경부터 찍습니다. 추가로 열차 지나는 영상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바로 뒤편의 배경 모습인데 정면에 높은 건물들이 보이네요. 여기 쪽 배경은 여러 건물들이 공존하는군요. 그나저나 같은 방향의 배경이라도 중간에 여기 가로막고 있으니 너무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마트 구로점으로 향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걷다 보니 드디어 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정문은 아직이죠. 이마트 구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과일을 포함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여기 엘링 홀란드 선수가 있네요.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 말이죠. 여기에는 전자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자제품을 선호하시나요? 이마트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은 돼지김치 짜글이를 먹었고 정말 맛있어서 밥 한 공기 추가한 건 덤입니다. 밥 먹고 나서는 카페에 가서 커피와 컵빙수 비슷한 거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먹은 뒤 넷마블 게임 박물관으로 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모형부터 찍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여기 두 사람 모형은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모습 같군요. 정말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어린애들이 비디오 게임 즐겁게 하는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던 문구점 게임기가 생각납니다. 여기 아이들은 인터넷이 아닌 다른 놀이를 즐겁게 하는군요. 이 모형 어느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거위처럼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말타기를 하고 있네요. 옛날 전통놀이 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군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해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는 캐릭터들이 있군요. 위쪽으로는 공룡과 동물처럼 표현된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구조는 아니고 3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나저나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가 너무 많습니다. 캐릭터 공원도 있는데 이건 박물관 내부부터 구경하고요. 이제 거의 도착한 듯 합니다. 여기 콩들처럼 둥글둥글한 캐릭터가 있는데 둥글둥글하니 귀엽네요.
여기에는 아서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들어갔습니다. 놀이의 시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박물관 가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 그건 바로 역사입니다. 게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보이는 수장고라고 해서 개방적으로 전시하는군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과 여러가지 게임 관련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안내해주네요. 최초의 상업용 아케이드 게임 모형이군요. 이거 현대에 있으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집니다. 게임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는군요. 여기서 버튼들을 눌러 게임 만드는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에선 캐릭터가 중요하겠죠?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게임에선 배경음악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임 사운드 트랙이네요. 패밀리 컴퓨터 롬팩이라는 게임팩이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걸 학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게임 속 한국 스테이지 역시 있습니다. 시대별로 보여주는 게임이군요. 게임과 PC, PC와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시대별 PC를 보여주는군요. 키워드로 보는 1990년대 한국 PC 게임입니다. 4가지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박물관에 비디오 게임기가 있는데 박물관의 게임기라 특이합니다. 마블 게임 박물관 관람을 마쳤고 이제는 쥐벨리 산업박물관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역사는 1968년도부터 시작이군요. 옛날 영명판과 현재 영명판이군요. 바뀌는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가 옛날엔 공단이었다 이야기를 하는군요. 우선 구로공단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수출산업단지의 서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구로공단 최초의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로공단의 시대별 변화된 지면의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손과 기계로 공존해서 일하던 시대임을 알려주는군요. 왕구 산업과 가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군요. 재봉틀과 강아지 인형이 있군요. 제약산업, 광합산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군요.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이라 하면서 구로공단의 전성기를 알려줍니다. 트랜지스터의 신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 사용했던 자료들입니다. TV와 라디오 등 그 당시 사용된 전자제품을 보여줍니다. 굴뚝 위로 솟은 첨단 산업이란 말을 바탕으로 IT 등의 첨단 산업으로 바꾼 걸 보여줍니다. 구로 동맹 파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쥐벨리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간에 이렇게 배경을 찍어주고요. 연차 휴가에 대한 이야기네요. 일부에서는 숨쉬는 쉼, 그 오랜 여정으로부터라 해서 휴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위로의 시간으로 쓰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3부는 느린 호흡으로 라고 해서 근로자의 삶과 오늘날이 교차하는 공간이라 합니다.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문제와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벨리 산업박물관에서 나왔고 전쟁 게임 캐릭터 느낌의 모형이 있네요. 모두의 마블 게임 캐릭터군요. 과거에 이 게임 했던 거 생각납니다.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 캐릭터도 있고요. 이건 공룡이나 드래곤 캐릭터네요. 세븐 나이츠에 나오는 캐릭터군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귀여운 캐릭터네요. 이제는 아까 가겠다고 한 캐릭터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캐릭터들이 앉아있네요. 거대 로봇 캐릭터도 멋있게 있고요. 콩알처럼 귀여운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쓴 캐릭터도 있고요. 선사시대 캐릭터와 공룡이 함께 있는 모형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관련 캐릭터들과 돼지 캐릭터들이 함께 있군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포함의 어벤져스 캐릭터들도 있군요. 모두의 마블 캐릭터가 여기도 있는데 이 게임 옛날에 재밌게 했던 거 여전히 생각납니다. 제2의 나라들 캐릭터들입니다. 마구마구라는 야구 게임의 캐릭터들입니다. 야구 경기 보러 가보고 싶네요. 저는 박물관 구경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현대 아울렛 가산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동할게요. 도착하니 조각상으로 반겨주는군요. 이제 현대 아울렛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하트 모양 분수부터 찍고요. 이제 진짜로 들어갔습니다.
구경하려면 층별 안내가 있어야겠죠? 찍어줍니다. 목이 말라서 단백질 음료를 하나 마셔줍니다. 가구 판매하는 곳과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지하에 있고요. 백화점답게 옷들 파는 곳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는 뭔가 개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입을 것들이 있는데 오른쪽 넥타이가 특히 눈에 띄네요. 여기 영화관과 함께 뽑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골프 게임 연습장이 있는데 백화점의 미니 골프 연습장이라 특이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캐릭터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나저나 이 캐릭터 귀엽네요.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모습 멋있네요. 여기는 식당층이군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이제 현대 아울렛 구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리오 아울렛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이제 마리오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경을 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반겨주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마리오 아울렛 지도입니다. 마리오 아울렛은 1관부터 3관까지 있는데 태평역은 순서대로 구경하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안내를 이렇게 크게도 해놓는군요. 한 군데만 있는 아울렛답게 안내판의 글씨체나 그림이 특이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되게 넓네요. 중간에 휴식 공간도 있고요. 바깥에는 나무가 많이 있네요. 순간 숲인 줄 알았습니다. 푸드코트는 공사 중이군요. 완공되면 어느 음식 팔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빽빽하게 해서 의류를 판매하는군요. 여기도 공사하는 곳이 있군요. 보시다시피 막혀 있습니다. 지도로 보다시피 여기는 둥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층은 고객센터인데 고객센터층이 따로 있는 거 특이합니다. 배경의 모습입니다.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의 조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리오 아울렛 성관이 바로 보입니다. 좀 이따 갈 예정이죠. 저는 1관 구경을 모두 마쳤고 이제 2관으로 이동할게요. 연결 통로를 통해 2관에 들어왔습니다. 2관은 뭔가 길쭉한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에펠탑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 연주하는 남성의 그림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막혀 있습니다. 2관 구경을 마쳤고 연결 통로를 통해 3관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는 회사 건물 배경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물놀이 하는 남성의 그림이 같이 있네요. 물놀이 하고 싶어지는군요. 여기 특이한 벤치가 있군요. 여기 에스컬레이터는 아까보다도 더욱 개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통로에 상자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긴 아이들 옷 코너군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 안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캐릭터 그림 정말 손인사 잘합니다. 서점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책 사러 서점 가시나요? 여기 동물 인형들이 반겨주는 장난감 가게가 있네요. 안에서도 또 다른 인형들이 뭘 사는지 지켜보는군요. 물론 전 아무것도 안 샀지만요. 마리오 카트군요. 예전에 저 이 게임 많이 했었는데요. 정면에는 전자제품 판매점, 우측에는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군요. 여기서는 정말 넓은 범위가 잘 보이네요. 정면에는 다이소, 우측에는 캠핑용품 판매점이 있군요. 오, 여기는 게임하는 공간이군요. 게임장에서 게임 및 뽑기 재밌죠? 무엇보다 음식점 구경이 재밌지요. 태평역은 사실 옷보다 음식 구경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건물 배경이 잘 보입니다. 특히 선로 풍경도 좋지요. 태평역이 여기서 열차 찍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저는 마리오 아울렛 구경을 모두 끝냈습니다. 저기 앞에 팩토리 아울렛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상으로 못 가고 이제는 이동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이쪽으로 출입구가 있으나 공사 중이라 건너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도착했고 1호선이 아닌 7호선을 탈 겁니다. 퇴근 시간대답게 열차가 바로 왔고 이제 7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태평역은 1호선을 탈 경우 돌아가는 선형이라 빠르게 가려면 7호선을 타야 합니다.
그나저나 퇴근 시간이다 보니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사람 많이 태우고 중간중간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내리다가 고속터미널부터는 강남구를 지나면서 다시 사람들을 많이 태웠습니다. 저를 강남구청역까지 데려다준 734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더욱더 수고가 많습니다. 7호선 강남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을 타러 가겠습니다.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을 타면 태평역에 도착합니다. 역시 퇴근 열차는 바로 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구로구와 금천구 여행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중에는 구로구와 금천구의 다른 장소도 가보고 싶으며 더 접근성 좋아지게 신안산선도 개통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다른 구 여행기도 나중에 더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저를 태평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35167 편성열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도 운행 무사히 마치길 기원합니다. 태평역에 도착함으로써 오늘 여행도 끝입니다. 다음 여행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평가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찍은 버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